불러줘요 금요일에 불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 스튜디오를 숲으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숲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황호림 숲 해설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좀 프로필을 살펴봤는데 숲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면 다양한 직책들, 직업들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중에 좀 생소한 게 있었거든요. 식물 파라텍소노미스트. 이게 뭔가요? 식물 파라텍소노미스트는 우리말로 하면은 준식물학자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건가요? 그 생물 다양성 교육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네.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반에 관한 식물, 그리고 일본과 또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의 주변의 식물,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식물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칼리큘럼입니다. 저도 그곳을 통해서 식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숲과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까지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 숲과 들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네. 건강을 목적으로 이제 숲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쳐가는 그런 식물들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숲해설가 과정을 하게 됐고, 네. 또 숲해설가 과정을 마치고 목포의 이제 주변 식물들을 꾸준히 공부해왔는데 어느 정도 알다고 생각했지만은 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닌가 싶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물 파라텍소노미스트 과정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숲에서 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림취 조사 과정 1급 과정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배움의 열정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산이란 산은 다 돌아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의 유달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유달산의 숲은 해설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유달산은 기암 절벽이 발달돼 있어서 호남의 이제 개골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고 탁 트인 바다 조망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또 저같이 식물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산입니다. 목포에는 다른 곳에 자라지 않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 그 1등바위라든가 2등바위라든가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식물 관련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곳이 몇 곳이 있는데요. 달성공원 옆에는 난전시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약 77종에 해당되는 멸종위기 식물을 6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한 것은 1종에 해당되는 멸종위기 식물이 9가지가 있는데 예. 그중에 4가지가 거기에서 물론 기르고 있지만 자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급이 2종 해서 6가지의 멸종위기 식물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특정 자생식물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자라는 희귀종, 또 특산종 이런 식물들이 200여 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그쪽에 이제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생태 교육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잘 보존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유달산 다니면서 그 근처에 이렇게 희귀종을 볼 수 있는 식물원들이 있다는 거는 또 오늘 해설가님 덕분에 알게 되는데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숲을 찾잖아요. 해설가님도 그렇게 또 숲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고. 근데 실제로 숲이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자연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히포크라테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질병이 왜 생기냐면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자연과 또 실제로 외부의 자연과의 부조화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의식주를 보면 대부분이 천연섬으로 된 옷을 입었고 또 자기 지역에서 나는 요즘에는 로컬 푸드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이제 식재료를 사용을 했고 집도 어떻습니까? 나무로 만든 그런 목조 주택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이제 우리가 화학 섬유 또 콘크리트 숲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그 해로운 그런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즉 자연과 단절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질병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숲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고 또 치유의 장소이고 또 힐링의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숲을 찾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두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목포에서는 뺄 수 없는 것이 왕자기 나무와 지네발라입니다. 네. 또 목포의 상징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식물 도감을 펼쳐보면은 지네발란과 왕자기 나무가 나오거든요. 네. 그 밑줄에는 반드시 목포 유달산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아하. 왕자기 나무는 유달산이 본가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왕자기 나무는 소엽이 좀 크고 또그 자기 나무는 꽃이 분홍색인데 비해서 왕자기 나무는 꽃이 이제 저런 하얀색을 띠고 있잖아요. 네. 왕자기 나무는 목포 일대에서만 자라는 그런 식물이고요. 또 지네발라는 이제 바위를 기어가는 그런 지네의 모습이라 해서 지네발라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은 멸종위기 2급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네. 나오고 네,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네발란도 우리 목포 유달산이 전국 최대 자생지입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목포를 상징하는 또 식물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성 들여서 보존을 해야 되겠고 특히 왕자기 나무는 지금 현재 목포 시목이 비파로 되어 있거든요. 네. 비파나무. 네. 비파나무도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비파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이고 그렇지만 우리 왕자기 나무는 이미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포 시목이 왕자기 나무로 바뀌어야 되고 또 왕자기 나무를 더 나가서 국도 1호선 목포 지역에다가 네. 가로수로 조성을 하면은 이것이 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주장을 제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네, 네. 이런 또 우리 목포를 위한 새로운 재현까지 해주셨는데 왕자귀 나무와 지네발란의 모습을 또 오늘 이렇게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방금 보신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거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제가 왕자기 나무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기 나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왕자기 나무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왕자기 나무에 대한 논문을 내게 된다면 아마 처음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실 수 있는 뭐 특별한 이유랄지 그런 원동력은 뭘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건가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숲에 갔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하. 또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 보면 숲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뭐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이 숲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남다른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을철이라 많은 분들이 산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숲을 또 구경하고 싶어서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우리 숲을 보면서 뭐 야생화도 좀 찾고 또 건강하게 숲을 가꿀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이 참 좋은 계절이죠. 네. 지천의 꽃들이 피어나고 단풍이 들고 있고 또 열매들도 이제 아주 붉게 익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유명한 산으로 가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변의 산을 찾아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목포 같으면 뭐 한 열 몇 개 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우선 가까운 산에 들리셔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좋은 산을 찾게 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정상을 막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산행을 하신 것보다는 천천히 숲길을 걸으면서 또 꽃도 보고 네. 냄새도 맡아보면서 또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라든가 또 흐르는 물소리에 귀도 기울이면서 네. 자연과 동화되어서 크게 호흡을 해보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에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네. 지금 뭐 우리 주변의 산들도 뭐 쑥부쟁이라든가 개쑥부쟁이 뭐 용담 온갖 가을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산에서 가볍게 산행을 하는 것도 가을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숲을 연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숲도 더 아름답게 가꿔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국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자연주의자이고 작가인 존 뮤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에서 지낸 하루가 몇 술의 책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녀보면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많은 분들이 숲과 교류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 같은데 좀 책을 좀 멀리하고 숲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오림 숲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